안녕하십니까. 늘 그 어르신들 말하기,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단 말이 사람을 그 제한하는데요. 항상 그 기존의 어떤 틀에 갇힌 생각만 하게 만드는 것이 동양 사회에 그 나라국자 아시죠? 나라국자 박스에 가두는 박스형 사고 방식을 하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근데 서양의 어떤 글씨체를 보면 이렇게 구불구불 웨이브가 있죠. 흘러가는 사고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박스형 사고에서 탈피해야 흘러가는 사유 방식, fluently, 흘러가는 사유 방식을 하는 것이 기존의 어떤 갇힌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좀 더 어드벤처하고요. 서양 사회가 전 세계를 제패했다고 보죠. 실질적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군사 강국인데 사상의 근원을 따져보면 유럽에서 건너온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리더 계층도 그리스 로마 고전 작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흘러가는 사유 방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 그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항상 그 몸가짐을 바로 해야지, 하면서 그런 어떤 사유 방식 때문에 창조적인 지금 현 시대는 창조성이 중요한 시대인데 실수할까봐 막 두려워하고 혹은 또 자연스러운 어떤 인간의 사유 방식을 강압적으로 막 뜯어고치려는 그 군대 방식의 어떤 교육을 아직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을 오히려 그 부작용과 역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원래 그 동양의 유교라는 것은 부드러운 가르침이기 때문에 자연과 같이 부드러워야지. 조선시대 중기의 그 어떤 사대부 계층이 향촌 사회를 지배하기 위해서 향약이라는 것을 퍼뜨린 건데요. 그 지배 계층이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유학이라는 것을 자기 임의대로 사용한 거죠. 그 어떤 사상의 지배가 아직도 한국의 어떤 기득권층 어르신분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조그만 어떤 동네에서 나의 그 기득권을 오랫동안 더 유지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요. 진정으로 어떤 자유를 누리려면 사상 철학에 대한 이해와 알을 통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말도 있죠. 진리를 정말 제대로 알면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 경전의 말과 글들이 나를 억압시키면 안 돼. 그것은 그 경전들을 내가 읽더라도 머리로만 이해하더라도 몸으로 언젠가 그것이 와닿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런 글귀는 항상 적어놓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잘못된 어떤 종교 집단은 교회 목사 말만 들으라고 하고 종교 지도자 리더의 말만 들으라고 그런 어떤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완전 잘못된 생각이고요. 경전의 말 가운데 각 개별적으로 성경책이나 유교 경전이나 뭐 인도 경전이나 이런 경전들을 읽어보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 그런 구절들을 삶에 하나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고요. 그건 종교인과 신앙인과는 좀 틀리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보통.
한국의 그 교회에 다니는 분들.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그 교회의 권위 중에 최고의 권위는 경전의 권위, 경전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전의 권위에서 위배된 그런 말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시하거나 명령했을 때는 과감하게 따르지 마십시오. 오래전 그 존 비비어라는 분의 순종이란 책을 여러분들 뭐 기독교인 가운데 읽어본 분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나를 복종시키는 인간의 말을 듣기보다 자연스럽게 나의 나다움을 인정해주고 나의 장점을 존중해주고 그런 분들의 말을 듣는 것이 좋고요. 정죄하거나 막 긁어내리거나 하나님같이 막 찌르고 긁고 그런 분들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삶을 갉아먹을 겁니다. 진짜 한국 사회의 어르신과 리더들은 그것을 알아야 되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어떤 하고자 하는 것을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어린 시절에는 뭐 자기가 가르쳤다, 누가 가르쳤다 이런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그 제자 되는 분한테 배워야 되고, 그런 어떤 사유방식을 좀 유연한 사유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과학기술 만능주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지 못하고 억압하고 인위적이고 artificial하고, 그것은 로봇이나 인공지능 로봇이나 기계들이나 그렇게 다뤄야 되는 거죠. 사람은 인격적이고 자연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오랫동안 가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물 흐르듯이 fluently, 유창성도 사실은 영어를 조승현님을 개인적으로 존중하고 좋아하는데요. fluently 하게 유창하게 말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몸에 부대낌이 없이 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 그 사우스 코리안 마더 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연스러움이 뭘까요? 우리한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한테는 올바른 영어죠. 우리의 마더 텅이 오리지널한 보이스가 그런 어떤 보이스인데, 그것을 막 억압해서 막 혀를 막 꼬아서 막 발음할 필요도 없고요. 그저 한국말 하듯이 영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영어 언어를 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 철학이 멋진 거죠. 언어 철학이 뜻과 의미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거지, 그 사람의 어떤 영어를 유창하게 막 말을 한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멋있게 아나운서들 어떤 발음과 발성이나 그렇게 한국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진정성도 없고 뜻과 의미도 없고, 그리고 주변으로 울림이 있는 소리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 부자연스러운 소리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울릴 수 있는 소리를 내야 상대방도 울림이 있는 소리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소리를 거스르는 그런 분들은 돌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피해야 되겠죠.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더라도 돌이 있으면 돌을 막 뚫고 막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드럽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우리 한국의 어르신 분들도 기성세대도 교육과 가르침에 있어서 스티키하고 막 물어뜯고 막 어떤 막 긁고 찌르고 막 정죄하고 그런 문화가 되면 안 되고요.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방향성을
그런 그 교육이 진행돼야 되지. 도덕적으로 정죄하고 그런 것은 잘못된 리더들이나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잠깐 10분 동안 즉흥 프리 토킹을 해봤습니다.